창시자 X 배우는 딥러닝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2장 끝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좀 진도가 늦고 있는데요. 오늘 좀 따라잡아 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일단 간단하게만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신경망 프로그램을 케라스를 갖고서 한번 돌려보셨죠. 거기에 이제 그 들어있는 것들 뭐 옵티마이저니 로스니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3장에서 또 하게 될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맨 처음 돌려본 그 데이터가 여기 이게 엠리스트 그 손으로 쓴 숫자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잘 쓴 글씨도 있고 못 쓴 글씨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를 갖고서 이게 0이야 1이야 그걸 이제 그 알아맞추는 그걸 이제 맞추는 그런 신경망을 구성했고, 그때 정확도가 몇 프로 정도 나왔죠? 간단하게만 해도 97% 정도 나왔죠. 90 몇 프로 이제 나오게. 그 매층 안 쌓았는데 그 두층 정도 쌓았던 거예요. 두층만 쌓아도 이제 90 몇 프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실 다른 방법들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뭐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게 87인가 80 몇 프로 뭐였던 거에 비해서 얘는 간단하게만 쌓았는데도 이제 그 90 몇 프로 손쉽게 넘긴 그런 그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걸 할 때 이제 저희가 용어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계속 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 타겟이 되는 그 0이냐 1이냐 2냐 요걸 이제 클래스 어느 얘는 0 클래스야 1 클래스야 하는 그런 게 그걸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범주라는 말로도 이제 카테고리라는 다른 말로도 이제 하고 있고, 샘플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이제 0으로 쓴 0 요거 하나의 샘플 요것도 하나 샘플 1, 2, 3, 4 요 하나하나 이제 쓴 글씨가 샘플인 거죠. 샘플. 그래서 이제 엠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개의 이미지 훈련으로 쓰고 뭐 10,000개는 이제 그 테스트 이미지로 해서 토탈 7만 개 샘플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0이 올바른 값은 0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 레이블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할 때 레이블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0이야 1이야 뭐 2야 이렇게 이제 그 값을 사람이 보고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집어주는 걸 레이블링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보진 않을 텐데 그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퀀셜 모델로서 댄스 OLE 그다음에 출력층 뭐 거의 그 히든 요거 거의 한층 쓴 거네요. 그 댄스 10은 이제 그 출력을 0인지 1인지 2인지 뭐 그걸 이제 뽑아내는 층이기 때문에 히든이라고 보기는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그램 그 신경망을 한번 또 돌려봤습니다. 그 숙제로 미리미리 그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해보시라고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숙제 다 하신 거죠? 예. 예. 그 해보시면은 첫 번째로 신경망 이제 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좀 받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할 게 아까 전 시간에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NN이니 LSTN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글배우 아저씨 글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딥러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딥러닝도 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중간에 그 지난 그 첫 번째 신경망을 돌리고 나서 끝부분쯤에 그 질문을 주셨는데, 훈련 데이터 갖고서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로 훈련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해서 90 몇 프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그 트레인 데이터의 정확도는 얼마였냐? 질문해 주셨을 때 님이 이제 100%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 프로였죠? 99% 정도 됐길래 99%. 그럼 도대체 어떤 그 숫자들은 틀렸길래 훈련 중에 틀렸길래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래서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 위에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갖고 이제 이벨리에이션 했잖아요. 테스트 데이터 이벨리에이션 요거 했을 때가 얼마였죠? 요게 테스트 데이터의 그 결과가 액큐리시가
97%였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로. 그다음에 여긴 트레인 데이터인데 트레인 데이터를 해서 여기 여기 애큐리시를 찍을 겁니다. 애큐리시 찍은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아니 그 트레인 데이터 그렇게 6번 정도 훈련했나요? 6번 훈련했으면은 한 100점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90 몇 점이었고 그럼 어디서 이제 어디서 틀렸냐 해서 틀린 놈 중에 한 10개 정도만 찍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6만 개니까 아까 테스트 데이터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해서 99%고 99%고 왜냐면 트레인 훈련됐던 거니까 공부했던 거니까 테스트 97%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있더라 이거죠. 틀린 걸 한번 볼까요? 얘가 사람이 볼 때 얼마라고 쓴 것 같은가요? 9로 쓴 것 같은데 얘는 예측하기 8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얘는 얼마로 쓴 것 같은가요? 5라고 썼는데 예측은 1로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사람이 봐도 사실 맞추기가 이게 쉽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얘는 아마 9로 쓴 것 같은데 7로 예측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틀릴 만한 놈들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글씨를 깨끗하게 그렇게 잘 안 써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 오늘 그 숙제 첫 번째 1번 숙제 뭐냐면 손글씨가 이왕 나왔으니까 직접 쓰신 숫자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죠. 0, 1, 2, 3, 4, 5, 6, 7, 8, 9를 이제 종이에다가 쓰셔갖고 그걸 이제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찍습니다. 그 이미지로 찍은 이미지를 컴퓨터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든 어떻게든 보내서 그거를 인식시켜 보는 거예요. 인식시킬 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걸 하려면 해상도를 빨리 정방향 28 by 28로 맞추는 위해서는 뭘 해야죠? 프로그램을 잘 아니요. 리사이즈. 자, 쉽습니다. 텐서는 리쉐입은 이제 이게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지는 않습니다. 그게 행렬의 수만 바꾸는 거고 이미지를 크기를 28by 28로 조정해 줘야 돼요. 네. 함수가 이미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아유 그거 때문에 제가 이미지 쪽에서 리사이즈라는 펑션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그 사진을 바꾸지 마세요. 그거를 이미지를 읽어서 리사이즈로 해서 28by 28로 맞춰줘. 그럼 얘가 사이즈가 이제 바뀌면서 NST 같은 경우는 흑백이기 때문에 흑백 변환 그렇죠. 카메라로 하면은 흑백 변환 하는 것도 이제 그냥 바로 거기서 될 수가 있습니다. 28by 28 1 하시면은 채널을 1만 잡으시면은 이제 흑백으로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흑백으로 변하는 펑션도 있어요 따로. 근데 있는데 제 생각에는 채널 개수만 바꾸셔도 아마 그냥 흑백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0, 1, 2, 3, 4, 5, 6, 7, 8, 9 하셔갖고 그걸 여기 텐서로 해서 프리딕트라는 펑션에 프리딕트에서 뭘로 예측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에서 아그맥스 그러니까 아규멘트 예측한 거에 가장 큰 확률인 놈을 찍으면 그게 얘가 예측한 그게 되겠죠. 자, 요거 숙제 하나 냈습니다. 손글씨 테스트를 만드시는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델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활용하시려면은 새 데이터를 어떻게든 집어야 될 거잖아요.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라는 건 이제 원래 텐서 모양으로 딱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텐서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을 익혀보시라는 걸로 이런 걸 해보시면은 이제 좀 실제 활용하시는 능력들이 좀 높아지죠. 자, 다시 이제 상표로 돌아가세요. 오늘 시작할 건 텐서의 컨셉을 이제 좀 잡는 건데요. 저는 요게 옆에 있어서 화면이 가리는데 밑으로 놓으면 되나? 밑으로. 오케이. 여기 텐서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용어라서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벡터 행렬, 벡터나 이제 매트릭스 같은 거는 좀 들어보셨죠? 그거를 이제 좀 일반적인 걸로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으로 이제 텐서라는 걸 하는 건데요. 책에서는 데이터를 넣기 위한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집어넣은 장소가 있어야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든 뭘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공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 텐서플로우란 이름 자체가 그 텐서, 데이터를 집어넣은 텐서가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움직이면서 살짝 변환해주고 하는 거라서 그 텐서를 잘 이제 핸들링하기 위한 그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서는 이제 그 차원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요. 0차원인 거 스칼라, 그냥 값만 있는 거. 스칼라라 그러고, 1차원 여기 그 그림에서 쭉 한 쪽으로 이게 나열돼 있죠. 이거를 보통 벡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부르는데 1차원 텐서라고 이제 부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원인 거를 이제 그 매트릭스 행렬 뭐 그런 해서 2차원 텐서, 3차원 텐서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4차원 텐서는 요 놈들이 또 이제 하나의 그 벡터화 돼서 이제 줄줄이 이제 3차원인 게 하나 더 축이 하나 더 생긴 거고, 5차원은 이제 가로축이 더 생기면서 축이 생긴 거고, 6차원은 이렇게 되고, 7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놈들이 또 이제 줄줄줄 하고 하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꼭 이런 모양이라고 이제 봐야 되냐 하는 건 좀 그렇죠. 차원은 계속 이제 어차피 수치적으로 보자면은 계속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텐서를 이제 얘기할 때 그 랭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텐서의 랭크 또는 디멘전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 텐서 그 값, 텐서 값의 그 점 디멘전, NDIM 요걸 쓰시면 얘가 축이 몇 개야. 축이 몇 개야라는 걸 알면 몇 차원 텐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몇 차원 텐서인지 알 수 있는 게 N 디멘전인 거고요. 근데 요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쉐입입니다. 쉐입은 실제 그 안에 개수 각 축별로 이제 원소가 몇 개씩 있느냐. 1차원 텐서는 이제 그 하나밖에 0차원 텐서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거고 1차원 텐서에 쉐입하면은 요 길이가 될 겁니다. 길이. 그다음 2차원 텐서에 쉐입하면은 요 행과 열의 개수가 될 거고요. 3차원 그 텐서에 쉐입하면 요 높이까지 되는 거고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텐서 좀 D 타입 하면 여기가 이제 뭐 수치형인지 인티저인지 플로트인지 또는 뭐 다른 건지 이제 그런 그 데이터 유형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텐서 테스트를 이제 뭐 몇 가지를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디멘전 체크하는 거 여기 뭐 쉐이프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얼마인지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엠리스트의 이제 디멘전, 쉐이프 타입 이런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브로드캐스트를 여기 이거 하나씩 뭐 했는데 안 해놨나? 자, 여기 그냥 여기 보시죠. 뭐 여기 넘파이에서 어레이가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뭘 해볼까요? 찍고 다음 쉐입도 한번 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셔도 바로 컴퓨터에 있으시면은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요. 쉐를 한번 다 돌릴까요? 그러면은 디멘전은 얘는 이제 그 1차원 축이 하나인 거죠. 이쪽으로 x는 축이 이쪽 방향이 있으니까 디멘전 하나고 쉐입은 이 안에 원소가 2개 있죠. 2개. 그래서 쉐입은 이제 1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도 이제 1차원이고 이제 원소가 2개죠. 그래서 더합니다. 더하면은 텐서끼리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뭐 같은 매칭되는 것끼리 이제 더해지는 거죠. 매칭되는 거. 얘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하고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z를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2하고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맥시멈 이 z하고 0 중에 이제 맥시멈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큰 값을 골라라. 큰 값을 골라라는데 이 G가 있고 뒤에 0이 0은 뭐지? 0은 스칼라 그냥 보면 스칼라잖아요. 브로드캐스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소가 이제 2개니까 얘도 이제 그 1차원 그래서 빵, 빵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 된 다음에 빵하고 G의 이제 첫 번째 값 어느 게 크냐? 0이 커. 6하고 이제 0
중에서 어느 게 크냐, 6이 이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텐서를 하실 때 같은 사이즈끼리 같은 사이즈, 쉐입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원소별 이제 그 오퍼레이션들이 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원소 디멘전이 좀 틀린 거는 디멘전을 맞춰주고 합니다. 디멘전 맞춰주고 하는데,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데 못 맞추면은 이제 뭐 도저히 난 못 맞추겠어라는 에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하고 얘, 그 밑에 여기 x하고 y, 여기 보시면은 6, 4, 3, 3, 2, 10이라는 이제 이건 몇 차원 텐서죠? 네? 4차원 텐서입니다. 랜덤 숫자를 얘가 하는 일은 랜덤을 64, 3, 32, 10 만큼 만들어라. 이게 4차원이고 쉐입이 6, 4, 3, 3, 2, 10이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준다. 좀 작게 해서 찍어볼 걸 그랬네요. 어쨌든 요거는 32, 10 이게 몇 차원 텐서죠? 2차원 텐서인데 얘네 둘끼리 뭐 맥시멈을 하든 더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을 하면 얘가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죠. 얘가 643이라는 그 축이 더 생기면서 64,3 축이 생기면서 이제 얘를 그만큼 카피해 줍니다. 64,3만큼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얘의 그 크기는 643, 320 요게 되는 거죠. 돌려볼까요? 그 밑에 거 있는데 여기서는 요건 슬라이싱을 위한 거라서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G가 643은 320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브로드캐스팅은 언제 일어날까요?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32가 아니고 31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귀가 요 뒤쪽이 안 맞죠? 그러면은 에러가 난 겁니다. 쿠드낫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얘가 일단은 있는 것까지는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고. 근데 브로드캐스팅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뒤쪽이 맞아서 이제 큰 차원, 앞쪽 차원으로 이제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도 있겠죠. 요게 64,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브로드캐스팅 될까요? 뒤쪽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은 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같은 값으로 채워넣기가 수가 없어서 이 파이썬이나 이런 랭귀지들은 보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알아먹으려고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최대한 하다가 못 알아들었을 때는 이제 에러를 내는데, 브로드캐스팅도 이제 맞춰주려고 했는데 넌 못 맞춰주겠어 라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슬라이싱을 이제 지난번 문화님인데 슬라이싱 강의를 했었죠. 슬라이싱은 뭐죠? 텐스가 있으면 쪼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근데 슬라이싱이 기본 골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싱은 여기 콜론인데 요 세 가지 정보를 줘야 돼요. 각 축마다 각 축, 이 축이 하나입니다. 그냥 1차원일 때 이런 거고, 2차원일 때는 여기도 이제 스타트, 스탑, 스텝. 자, 스타트는 뭐고, 스탑은 뭐고, 스텝은 뭐죠? 다 S로 시작하네, 우연히. 시작은 여기서부터 잘라줘. 스탑은 여기까지 잘라줘. 스텝은 뭐죠, 스텝? 그렇죠. 저기 CNN 같은 스트라이드하고 비슷한데 하나씩 늘리면서 하면 다 찍는 거죠. 다 이제 하는 거죠. 쪼개고 한 칸 건너가면서 이제 슬라이싱 해줘. 그럼 스텝을 2로 하면은 한 칸 건너가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A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100개짜리 그걸 만들고 우리가 10까지 스텝 1씩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A는 이제 쭉 이제 나올 거고, A는 그 다음 프린트, 요거는 안 나왔나? A에 0에서 여기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위로 나와버렸네.
위로 나와버렸네. 아, 요게 나온 거고요. 따로. 요걸 나눕시다. 나눠야 이제 좀 정확하게 보이니까. 자, 요것도 프린트하고. 자, 프린트를 2개 했는데, 앞에 거는 이제 여기 818 그게 나올 거고, 이 뒤에 거는 좀 코멘트 다음에 문제로 내려고 해놓은 건데.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0에서, 요 밑에, 앞에 A가 왜 거꾸로 나왔지? 요 밑에 게 나왔는데. 뒤집혔네, 일단. 다시 한번. 6. 여기 보시면은 앞에 나와 있는 6, 4, 9, 6, 7 해서 이제 10개가 이제 찍혔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들어가는데, 자, 스텝을 이게 사실 뒤쪽에 이제 그게 그 후반부, 책 후반부에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스타트를 비워놓고 스탑을 비워놓고 스텝을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네, 요게 지금 뒤집혀서 4, 6 요렇게 이제 뒤집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스텝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요 끝에서부터 이제 하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그 뒤집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 생략을 한 거, 여기 스타트 스탑을 생략한 거는 이제 뭐 처음 끝은 맞습니다. 처음 끝은 맞는데, 얘가 최대한 이해해 주려 한다 그랬잖아요. 최대한 이해해 주려 한다 그러니까 스타트를 맨 뒤에서 스탑을 맨 앞에서라고 이제 이해해 준 거. 자, 내 말이 약간 헷갈리실 텐데,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0에서부터 20, 0에서부터 10까지 스텝을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 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빈값으로 나오죠. 빈값으로. 그러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까는 왜 해줬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제 10에서부터 요거는 이제 나오겠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나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워두면은 내가 한 칸씩 줄여가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스타트 스탑을 거기에 스스로 최대한 맞춰주는 거라는 거죠. 텐서 연산은 아까 브로드캐스팅도 그렇고 이제 이런 스텝 문제도 그렇고 이 파이썬에서 이런 그 핸들링하는 건 최대한 사람 말을 알아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단 요 브로드캐스팅하고 이제 이런 스텝, 그 슬라이싱을 좀 쓰시면은 이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게 약간씩 자신이 좀 붙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가져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자, 텐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텐서 오퍼레이션은 나중에 이제 뭐 하나하나 그 액션이 나올 때마다 이게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 직접 손으로 테스트해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실 때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 뭐 그 만드신 모델에다가 집어야 할 때 이제 훨씬 그 자신 있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딥러닝 이 텐서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다가 이제 텐서라는 게 데이터를 넣는 컨테이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컨테이너를 실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그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 배치라는 말을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샘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하나 데이터를 그랬죠? 하나하나 데이터들. 그거를 뭐 텐서플로우에다 하나씩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한꺼번에 10개 단위로 집어넣는다든가 100개 단위로 집어넣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데이터를 이제 그 인풋 레이어를 정할 때 맨 앞에 축을 이제 배치 축이라고 해서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받을 거냐라는 형태로 이제 저기
핏을 돌릴 때 이제 그 데이터 모델 그 구성을 할 때 레이어를 쌓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텐서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1차원 이 피처 자체가 1차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처 자체가 1차원일 때는 우리가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사람이 나이가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는 주소에 우편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피처 데이터는 몇 개죠? 세 가지인데 그거를 쓰자면 몇 차원 벡터로 몇 차원 텐서로 해야죠. 그거를 저장하자면 한 고객에 대해서 3차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랭크하고 쉐입하고 헷갈리는 거죠. 쉐입하고 한 고객에서 고객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나이, 소득, 우편번호가 있어. 이거를 3차원에서 그럼 가로로 세로로는 또 뭘 쓸 거예요? 그 1차원일 뿐이에요. 1차원 3개짜리 벡터예요. 근데 요 앞에다가 하나를 딱 두면은 요거는 뭐냐면 배치 배치라 그래야 될까, 샘플이라 그래야 될까. 자, 요 피처는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 요거는 1차원 벡터야. 1차원이야. 1차원. 근데 요게 그 앞쪽에 이제 배치가 만 명의 고객이야. 만 명의 고객. 만 명의 고객에 대해서 요게 이제 1차원 벡터 3개니까 그럼 요게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배치 축. 요게 이제 그걸 세로로 그래야 될 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럼 쪽에는 요 3개 나이 소득 우편번호 요게 벡터가 들어가면서 요 데이터는 우리가 텐서플로우로 할 때는 2차원 텐서를 갖고 이제 한다. 많이 배치축인 거고 배치축인데 샘플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10,000개의 샘플 중에 이제 몇 개씩 10개씩 할 거야. 그거는 이제 어디 표현이 되냐면 이건 데이터의 크기인 거고 우리가 모델을 이제 할 때 인풋 레이어를 지정할 때 맨 앞에 10개씩 할래. 그럼 10,3. 그럼 한 번에 이제 그 모델이 받아들인 게 10개씩 받아들이는 거죠. 10개의 1차원 벡터, 3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벡터가 이제 10개씩 이제 2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지금 요 표현은 이제 그냥 전체 샘플의 개수를 표현한 거고요. 보통 배치라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들어갈 개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트레인 이미지 우리가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몇 개였죠? 훈련 이미지가 6만 개였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였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생략했으냐 0부터 128경까지 128개. 넥스트 배치는 뭐냐면 128부터 해서 또 128 더한 거. n 번째 배치는 이거 이제 128n 플러스 1. 그게 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배치인 거고 지금 여기서 쓴 거는 배치라기보다는 전체 데이터 샘플의 개수. 다만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 첫 번째 축이 이제 배치가 쫓아가는 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두 번째,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시시각각 변해. 온도하고 습도를 재는 게 있다고 쳐보죠. 뭐, 이건 주식으로 했네. 여기 책대로 합시다. 주식에 이제 아침에 시작할, 오늘 장이 끝났어. 장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기록을 많이 하는 게 오늘 최저치, 오늘 최고치,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치, 현재 현재라고 해도 좋고 현재죠 뭐 지금까지 아침 최저 최고 현재 뭐 이렇게 이거를 1분마다 이제 쓴다고 하면은 일단은 요 최저 최고 현재를 담기 위한 게 몇 차원이죠? 1차원에 3개 원소를 갖는 거예요. 3개 원소. 차원하고 이제 쉐입하고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는다 그랬죠? 하다 보면 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3개짜리 1차원이 하나 있어. 거기다가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 타임 차원. 9시 장 시작할 때 9시 10분, 20분, 30분, 40분에서 줄줄줄줄 한 이제 이미 2차원이 이젠 됐어요. 자, 2차원이 된 거를 우리가 텐서 데이터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은 여기 주식수 샘플, 주식 A가 무슨 주식 투자하세요?
예? 종목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종목 뭐 1000종목이면 이 샘플이 1000개가 되겠죠. 하루 이틀 뭐 계속 이 타임 스텝은 또 계속 또 증가하니까. 그다음에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미지는 보통 가로 세로가 있고 그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RGB 차원이 있죠. 그럼 그 차원이 3차원 형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샘플 개수. 그러니까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가로 세로가 28 x 28이고 채널이 2개죠. 그러니까 3차원 상태에서 샘플 그 훈련 데이터가 있고 걔는 6만 개였으니까 6만. 전체 데이터는 이제 그만한 텐서 형태로 있겠죠. 그 중에 뭐 배치 개수만큼 이제 텐서를 꺼내서 이제 그 모델에다가 넣어서 훈련시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보는 거고, 여기다가 차원이 하나 더 높은 놈이 뭐냐면 동영상. 동영상은 요 이미지, 여기 144 by 256 곱하기 3에서 칼라 이미지가 순간순간 있는 게, 뭐, 초당 넷프레임에서 60초에서 64, 24, 240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동영상이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었어. 그럼 앞에 이제 샘플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훈련시킬 때는 그 5차원 텐서를 받아서 이제 그 결과를 내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요런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쓸 때 몇 차원으로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으실 때 뭐 하실 거니까 손글씨 직접 하신 거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하실 때도 이제 뭐 어떤 텐서를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텐서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브로드캐스팅, 엘리먼트 와이즈 이제 더하는 거, 그다음 브로드캐스팅에서 맞추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작은 텐서가 큰 텐서에 맞춰져서 계산이 되는데 텐서 뒷부분 이게 그냥 심플하게 썼는데 뒤쪽에 여기 요 아래 차원 3이 이쪽이 이제 같아야 되고 요 앞쪽이 한번 아까 해보니까 안 됐었죠. 6이 4를 맞추면은 그 브로드캐스팅이 아래쪽으로 다음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래 차원이 위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래 차원이 위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지. 위 차원이 아래 차원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사이즈 맞나요? 생각해 보시면은 요 3을 할 때는 차원이 들어가면 얘를 낮은 놈을 3번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뭘 정해줘야 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숫자를 반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텐서의 프로덕트인데 이게 행렬의 내적에 해당하는 거고 행렬 내적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을 얘가 그림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좀 옮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차원일 경우 얘 i번째 행하고 j번째 열이 이제 각 엘리먼트 와이즈별로 이제 엘리먼트별로 곱해져서 하나의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2차원일 때 얘가 그렇고 요거는 사실 CNN이나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적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알면은 조금 도움은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해진다 모르셔도 모델을 이제 그리실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큰 없을 거예요. 내적이라고 하면은 더 헷갈리고 실제 신경만큼은 엑셀 들어오고 웨이트가 있고 네. 한거를 하면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예, 그럼 그렇게만 괜히 다 써놔도. 예,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수치까지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할 때 CNN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가로 세로하고 그다음 채널이 있잖아요. 요게 만약 3x3x3 그러면 이제 요게 9, 3, 27개 곱셈을 한 다음에 하나로 합해져서 뭐 되긴 하는데 나중에 세퍼러블 컴블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양이 달라지긴 해서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어쨌든 이 점곱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텐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쓸 거니까.
그 다음에 텐서가 이제 저희가 그 딥러닝 하면서 텐서를 갖고서 텐서플로우, 텐서를 흘려서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직관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텐서를 이제 그 텐서를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좀 설명이 되는데 요게 리쉐입 아까 그 엠리스트가 어떻게 했죠? 6만 개 샘플에 28,1이 했던 거를 한 줄로 쭉 만드는 거예요. 6만 곱하기 784인가요? 784 그 점으로 한 줄로 늘어서 하는 거. 3차원을 그냥 1차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1차원 거. 이런 식으로 차원을 이제 바꾸는 형태, 그걸 리쉐입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크기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바꾸는 걸 리쉐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 개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리사이즈로 해서 이미지 읽으신 다음에 리사이즈로 해서 28,1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 엠리스트 쪽에 훈련시킨 엠리스트에 그 넣으실 모양이 나올 겁니다만, 그 다음에 그 텐서를 전치한다 그러는데 XY를 이제 행렬을 바꾸는 책을 한번 좀 보시고요. 이거는 여기서 그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맨 끝에 요건데, 지금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벡터 배우실 때 벡터가 더해지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A 벡터에다가 B 벡터 모양을 쭉 올라가서 요 끝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오는 게 이제 A 플러스 B야. 그냥 좌표축으로 볼 때는 X 좌표 거 더하고 Y 좌표 거 더하는 게 이제 그 1차원 벡터의 더하기야. 라는 걸 했는데, 그건 1차원일 때 이제 그렇고 1차원일 때. 딥러닝은 사실은 차원이 이제 다차원인 걸 다루는 거거든요. 다차원. 다차원인 걸 다루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다차원인 상태를 해석하는 겁니다. 다차원 상태를.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미분이나 그런 컨셉을 보시면은 작게 갔을 때는 요 그 작은 부분은 거의 직선한 것 같아라는 그런 컨셉을 이제 근섭으로 미분을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겨놨어요. 막 구겨놨는데 이거를 아주 작은 영역 가면 거의 평면이나 그런 거랑 같아. 라는 차원으로 살짝 이제 그 평면을 따라서 이제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은 이 우측에 그 좀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낮은 차원의 모양이 나올 거야. 라는 가정으로 딥러닝은 그럼 이 차원을 찾아내는 거야. 더 어려워졌나? 예,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요게 그림이 이제 그 매니폴드, 그러니까 여러 번 접힌 모양을 펼쳐주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빨간색이 여기 분포되어 있고 오렌지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파란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 상태 3차원 상태에서 보면은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이제 그 거리가 제일 멉니다. 요게 요 색깔을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응? 이 색깔을 왜 요 색깔로 하는 거예요? 색깔이 왜 나왔냐는 말. 예, 순서를 이제 빨간색, 그 주황색, 노란색. 치임을 표는. 근데 왜 하필 요렇게 해놨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무지개색을 한번 볼까요? 무지개색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가 파장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빨강하고 요 보라가 제일 멀거든요. 근데 이 공간, 다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근데 요게 특징을 이제 제대로 알려면은 요게 조금씩 펼쳐줘서 딥러닝의 이제 그 역할에서 펼쳐지면은 요런 평면이 나오고 빨강하고 이제 보라가 제일 멀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딥러닝은 요런 그 구겨져 있는 요 모양을 요런 어떤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앉지 사람이 잘 상상 못하는 이 차원, 그 단순한 차원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이제 한다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걸 찾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측도 이제 쉽다 이거죠. 여기서 요만큼 가면 아까 노란색일 거야. 여기서 저만큼 가면 이제 그 파란색일 거야라는 걸 이제 예측하기 쉬운 그 평면을 찾는 거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말까지는 좋은데 그 말을 갖고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우리가 모델을 댄스 레이어를 쓰든 CNN을 쓰든 RNN을 쓰든 뭔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뭔가 하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정을 하고 있냐면 CNN에서는 우리가 그림 있으면은 가로, 세로, 그다음 깊이가 있잖아요. 요 점하고 요 점은 뭔가 그 연관성이 있을 거야. 요 점하고 요 끝점은 연관성이 잘 적을 거야. 라는 가정으로 여기끼리만 이제 곱하고 더하잖아요. 주변끼리만. 그림은 그런 특성이 있어. 위아래, 상하, 좌우. 이제 얘들끼리 그 관계가 중요해. 얘랑 얘의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CNN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로 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그 만들어진 그 공간 자체는 이렇게 우측에 있는 이런 공간처럼 이제 그 이해하기 좀 쉬운 공간이 될 거야.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걸 그냥 펼친 댄스 형태로 펼쳐진 걸 훈련시킬 거냐, CNN으로 훈련시킬 거냐, RNN으로 할 거냐, LSTN으로 할 거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련 있는 데이터끼리 그 W가 해서 곱해지도록. RNN은 바로 직전 데이터들하고 주로 연관시키잖아요. 그래서 체인처럼 되고, LST는 그거를 조금 더 멀리 하고 싶어서 이제 컨셉을 담는 그런 걸 또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인셉션이나 그런 걸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바라보는 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다양한 크기의 CNN으로 이제 검사를 해봅니다. 인셉션 같은 경우.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공간이 제대로 빨리 찾아지기나 또 못 찾을 수도 있고 잘 찾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관계 있는 데이터들을 연관시키는, 얘랑 얘는 연관이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 경험, 널리지, 도메인 널리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이제 널리지가 들어가면은 모델을 이제 좀 만드는데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프랑스와 숄레의 예. 비교죠. 예. 묘하네요, 비교가. 어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페이지가 책에서는 79페이지에 보시면은 구겨진 종이가 이제 펼쳐지는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어떤 복잡한 세상을 팀전이 이렇게 해석해준다. 네. 이렇게 비선형 연결 관계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선형일 경우는 우리는 좀 쉬운 방법을 알고 있죠. 선형일 때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PCA 같은 경우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축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럼 선형적인 그런 거는 축을 손쉽게 찾는데, 비선형 이렇게 매니폴드인 경우는 그런 수학적 방법이 잘 안 먹혀서 딥러닝 방식으로 하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지금 방금 그 말 굉장히 멋지도 하시네. 지난번에 혹시 예전에 샘플 보여드린 것 중에 012, 3, 4, 5, 6, 7, 8, 9를 이제 Variation Auto Encoder에서 2차원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0인 모양 위치하고 8인 모양 위치 이제 분포가 되잖아요. 모양이 그래도 각 비슷한 놈끼리 이제 비슷한 위치로 이제 분포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PCA로 하시면은 얘들이 막 섞여버리죠. 위치가 XY 좌표가 0인 놈들끼리 모이는 그런 게 아닌 게 되죠. 근데 딥러닝으로 해서 걔를 공간에 펼쳐주면은 이런 PCA하고 이제 딥러닝하고 비교해서 하니까 아주 인사이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이 종이 펼치는 그 모양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킨 표현인 거고, 이제 그걸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쓰는 게 넌리니어 이 도너스 모양을 많이 해놔요. 도너스 모양을 이거를 PCA로 하면은 이렇게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오토엔코더 같은 걸 쓰면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이 모양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됐었죠? 지난번에 보여드린 셀럽 사진들을 이제 막 해서 레이블링 묻혀서
안경 쓴 아저씨, 안 쓴 아저씨를 모아놓고 안경 안 쓴 사람 사진을 안경 쓴 사람 쪽으로 공간을 옮겨가면 점점 그 사람 얼굴에 안경이 씌워지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진 이미지의 그 공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얻는 순간 조작이라는 표현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참 놀랍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지난번에 좀 50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좀 말씀하셨어요. 가차원 공간부터 보여줬을 때. 예. 자, 그다음 이제 그레디언트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이쪽 부분만 좀 하면 2장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레디언트는 뭐 하도 많이 봐서 잘 아시겠죠. 신경망에서 훈련되는 값 자체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통 이런 그 레이어를 했을 때 인풋에 곱해지는 W, 그 다음에 바이어스,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데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건 요 W하고 B를 얻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공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매니폴드 된 상태를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요 W와 B. 얘는 초기에 이제 그 인풋 값을 얼마 곱해야 되냐, 얼마를 더 해야 되냐 그건데 초기에는 이제 랜덤하게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훈련 그 데이터에 맞게 W를 하고 B를 바꿔 나간다 이거죠. 그럼 바꾸는 방법은 뭐냐? 바꾸는 방법은 일단 그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죠. 목표. 나는 이걸 요거 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요 목표로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 모델에 집어서 나온 그 값하고 요게 나와 있는데 틀렸네. 요 차이를 우리는 그 뒷면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거를 손실함수, 로스 펑션. 이 손실함수에서 나온 요 크기를 갖고서 이 W와 B를 이제 바꿔 나간다 이거죠. 잘 바꿔야 되겠죠. 얼마만큼 바꿔야 될까? 사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이제 그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그 크기, 요 크기의 몇 프로만큼 이제 뭐 할 거냐 그것도 있고, 그걸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제 할 거냐. 왜냐하면 1차원일 경우 요 그림은 심플합니다. 요 그림은 1차원일 경우는 요쪽 방향 요쪽이나 요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로스 펑션이 이런 연결이 됐으면은 로스가 좀 크네. 좀 줄이면 이쪽으로 하면 좀 주네. 이쪽으로 가야 준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 그래서 미분이 필요한 거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 미분 방향이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기울기 따라 내려가면 되잖아요. 첫 번째 이게 축이 하나일 때는 그냥 심플하고, 축이 두 개라도 이제 그렇죠. 뭐 여기 내려가고 이쪽에 내려가면 요 언덕 내려오는 형태로 가면 되죠. 근데 언덕을 어떻게 내려오냐? 뭐 여기 뭐 말로 막 써놨는데 어쨌든 그냥 컨셉으로 언덕을 내려오는 거다. 손실이 미니멈 되는 걸 찾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잘 하실 분들은 그 계산법들을 이제 뭐 그 백프로페게이션이 어떻게 된다 막 수치 막 길게 쓰여 있는 거 좀 보시고요. 거기서 하는 거는 어쨌든 경사가 제일 낮은 걸 찾는 거예요. 경사가 제일 낮은. 수학적으로 그 계산을 케라스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상당히 많이 잘 해놨으니까요. 물론 사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쓰니까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하는 건데 그걸 잘 하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가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손실함수가 이제 그냥 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거기 찾는 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낮아졌다가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이럴 때 여기서 천천히 찾아가다 보면 여기에 멈춰서 여기 가니까 올라가네 해서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옵티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기존에 내려오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봐. 약간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모멘텀을 이제 더 집어자. 그래서
뭐 여기 M이 주로 모멘텀일 거예요. 아다는 어댑티브 뭐 그레디언트 뭐 해서 그 주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제 좀 많이 다양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샘플을 하나 보시면 여기 공간적으로 여기가 최소예요. 여기도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낮은 지역이 있죠. 등고선이죠, 등고선인데 이쪽 빨간 쪽이 높은 거고 빨간 쪽 여기 점점 내려와서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은데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쪽 이쪽도 뭐 여기 칸수가 요 칸이고 요 칸이가 많으니까 여기 훨씬 낮은 거네요. 여기는 이제 얘랑 얘가 동일한 높이일 거고. 자,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하면 그냥 이 우왕좌왕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가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좌우 요거는 왼쪽 오른쪽 갔다더니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네. 그럼 얘는 늘리지 말고 이렇게 왔다 우왕좌왕 늘리지 말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네. 다시 말해 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네. 그러면 여기 갔다 왔다 할 때 이쪽 방향은 조금 더 가볼까? 관성 쪽을 좀 키워볼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갔다 왔다 여기 보면 요 방향으로 더 키웠잖아요. 요런 수식 계산들을 옵티마이저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내려가니까 일관성 있는 쪽은 이제 좀 더 크게 스텝을 가자. 일관성 없이 왔다 우왕좌왕 하는 놈들은 얘들은 이제 뭐 조금만 덜 쓰고 요런 식을 해주는 게 이제 옵티마이저 역할인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뭐 옵티마이저 종류 RMS, 아다 뭐 그거에 따라서 있는데 어느 놈이 제일 빨리 잘 가고 있나요? 아다 그레디언트도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서 생각 없이 쓰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요거를 선택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 선택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 전략을 이제 최적화되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라서 실험적으로 많이 연구된 요 RMS 프랍으로 이제 쓰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여기 이제 어디 자료를 보니까 뭐 재미있게 써놨더라고요. 산을 내려오는데 오솔길을 잘 찾기. 그래서 그냥 다 이기저기 다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보고 하나씩 보면서 방향 생각하면서 가자. 그 다음에 모멘텀행에서 아까 일관성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쪽으로 이제 관성으로 가자. 가본 거 뭐 성큼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가본 건 빨리 걷고 뭐 보폭 줄이기 하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써놨는데 이걸 뭐 굳이 관심 있으시면은 많이 보시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RMS 정도 아까 예에서 나온 것처럼 RMS가 실험적으로 제법 괜찮으니까 RMS만 한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다음에 RMS 프롬 말고도 뭐 요 빨간 게 뭐죠? 빨간 거 스토캐스틱 얘도 뭐 나쁘지 않고 아다 델타 같은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저 정도 시간 차이가 뭐 중요하지 않으면 이 중에서 골라가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레코멘드 하는 건 그냥 RMS 특별한 상황 아니면 RMS 프랍으로 써도 뭐 좋겠다라고 이제 레코멘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타나게 애니메이션 걸어놨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니 예전에 PPT를 이제 카피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텍스트만 바꿔 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다 없애야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챕터 2에서는 첫 번째 신경망을 한번 돌려봤고 그 다음에 그 신경망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돌렸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풋 레이어에 대한 텐서도 좀 찾아보고 옵티마이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를 이제 엠리스트에서 로드 데이터는 케라스에 있어서 그냥 잘 가져와진다. 케라스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그거를 해놨다. 여기 프롬이 빠졌다 그랬죠. 그는 이제 소스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댄스 레이어, ER이 빠졌네. 댄스 레이어에 입력을 보내기 위해서 텐서를 변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2차원 그 형태로 컨볼루션 같으면 그 3차원 그 상태에서 그 컨볼루션을 돌리지만 여기는 우리는 가장 쉬운 거 댄스 형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그냥 쓰기 위해서 쉐입을 이제 1차원 벡터로 변환해 버렸어요. 3차원 벡터에서 여기서 뽑혀진 게 3차원이었죠. 가로 세로 채널 색상. 근데 1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255를 왜 나눴죠? 네? 노멀라이즈. 네. 그러니까 큰 숫자로 그 딥러닝 같은 경우는 큰 숫자보다 이제 작은 숫자가 이제 좋고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특성의 크기가 뭐 어떤 건 1에서 100이고 어떤 건 1에서 1000이고 그랬을 때 얘들의 그 영향력을 이제 동일하게 일단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맥시멈 값으로 나눠서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색상은 제일 맥시멈 값이 255니까 여기 노멀라이즈 하는 형태로 이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인풋 레이어를 28,28로 이제 잡았고 여기 레이어는 그 배치 사이즈는 여기서는 정하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앞에 말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텐서 인풋 그러니까 1차원 텐서만 이제 잡고서 배치의 사이즈를 정하는 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여기 왜 자꾸 이렇게 돼 있냐? 여기 배치 사이즈 피스를 할 때 120 한꺼번에 128개씩 받겠다. 저 텐서를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옵티마이즈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RMS 프랍을 이제 그냥 쓴 거고요. 여기 로스 손실 펑션을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해놨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안 봤던 얘기들이 나오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혹시 아세요? 견 선생님이 참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혹시 뭔지? 그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 로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값을 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에 하게끔. 근데 저도 그냥 쓰기만 해가지고. 3장에서 이제 얘기를 깊이 할 거니까요. 네.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죠. 네. 3장에 가면은 이제 그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가지 중요한 건 로스 펑션이 뭐라 그랬죠? 틀린 정도를 우리가 가야 될 거에 비해서 틀린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훈련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제대로 온 평가가 돼야 이제 제대로 훈련이 되잖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한 거랑 잘못한 정도, 잘못한 정도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수치를 여기에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매트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그 값들을 적습니다. 보통 맞았나 틀렸냐 이게 그 분류 같은 경우 맞았나 틀렸냐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란 말이 있죠. 정확도 액큐리시도 측정을 하고요. 측정하는데 회귀 같은 경우 어떨까요? 회귀는 값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값. 예, 값의 틀린 크기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값이 틀린 크기 그런 건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쫙 돌아와서 여기 이제 그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컬로 해서 투 카테고리컬 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된다 그랬죠? 원핫 인코딩 형태로 된다 그랬습니다. 원핫 인코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로스 펑션하고도 좀 관련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0,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근데 9라는 숫자가 들어왔어. 그 0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틀린 걸 9 빼기 0이니까 9만큼 틀린 건가요? 그거는 그냥 9를 틀렸든 1을 틀렸든 이게 틀린 정도가 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활 인코딩으로 하면은 그 틀린 정도가 어떤 한 값이 틀리면 다 1로 이제 어느 값을 틀려도 다 균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그냥 1, 2, 3, 4, 5, 6, 7, 8, 9를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로스 펑션이나 그런 걸 구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뒤에 이제 나올 텐데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올 때 합시다. 네, 그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으면 훈련해라. 데이터를 집어요. 인풋 데이터 여기 이렇게 타겟 데이터를 넣고 에포크가 뭐라 그랬죠? 에포크? 응? X를 반복하는 데이터를 그게 한 에포크. 네. 그래서 몇 번, 5번 훈련시켜라. 그다음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그 모델에 128개의 샘플을 집어야해라. 배치라는 말하고 미니 배치라는 말이 있는데 미니 배치죠 이게. 같은 거죠? 예,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미니 배치라고 했는지. 너무 큰 데이터는 또 한번 쪼개서 거기서 다시 또 배치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미니 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왜 굳이 미니라고 했을까? 일단 찾아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배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미니 배치를 했을까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작업하는 컴퓨터에 다 올리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배치를 쪼개고 다시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적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올릴 때 배치만큼 올린 다음 미니 배치만큼 집어야 된다. 어쨌든 한번 누가 쓰기 시작했나 한번 보죠 뭐. 참고로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 데이터 샘플 개수가 뭐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가 6만 개잖아요. 6만 개. 근데 대신 요게 28x 28이라서 데이터가 작으니까 6만 개를 다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려도 괜찮죠. 근데 너무 큰 데이터 하나가 뭐 100메가야. 그런 걸 이제 6만 개야. 그럼 그걸 한꺼번에 메모리 올리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겠죠. 이럴 때 얘기 주신 대로 이제 메모리에 특정 개수만 올려놓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케라스는 또 이제 아주 훌륭하게 제너레이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제너레이터를 통하면은 그걸로 하시면은 필요한 만큼만 이제 올리는 걸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안 하셔도.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훈련된 거를 테스트 데이터 갖고서 해서 이제 테스트에 대한 로스하고 에큐레이시를 해서 이제 결과로 이제 찍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하신 이제 신경망 했고 이제 거기 신경망에 필요한 걸 한번 쭉 훑은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각각의 살짝 조금 로스 펑션이든 매트릭이든 이런 걸 살짝 조금 더 하고 챕터 3에서는 샘플이 3개가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샘플 3개를 한번 보시면은 각각 종별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음 주에 할 것들 샘플 코드를 한 번씩 돌려봤으면 좋겠다. 삼성 코드들 한번 돌려보셨나요? 네. 네, 돌려보셨군요. 예, 돌려보시니까 이해 잘 되시죠? 이해까지 안 하고 3-3에 무슨 이미 사도 나는 막 엄청 오래 걸리다. 그래요? 3-4의 IMDb? IMDb PTB인가? 다음이 이제 보스턴 주택 가격. 네, 그렇구나. 네, 보스턴 주택 가격은 뭐 제 컴퓨터에서도 좀 오래 걸리는데 아마 GPU 없고 그러시면 아마 좀 그걸 네, 그걸 누르시면 금방 될 겁니다. 한번 그거 돌려보시면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2장을 이제 마쳤고요. 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학습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W하고 B를 찾는 거다. 가중치하고 이제 바이어스를 찾는 거다. 그래서 찾을 때는 어떻게 했냐?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알고 그 경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매개변수 W와 B를 살짝 좀 바꿨다. 그 다음 텐서는 데이터를 텐서플로우에 흐르기 위해서 데이터를 담아두는 곳을 텐서라 했다. 차원이 뭐 0차원에서부터 뭐 1, 2, 3, 4 줄줄줄. 그리고 각 차원별 예를 우리는 받고 손실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훈련할 때 최소화시키기 위한 양인데 중요한 거는 손실을 잘못 잡으면 훈련이 안 된다. 그건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그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티마이저는 뭐였죠? 훈련을 배울 때
어느 방향으로 그 방향성 매개 변수 그 훈련 방향 크기를 이제 좀 정해주는 거고 얘가 중요한 이유는 훈련을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배우느냐를 이제 그 정해주는 게 있어서 얘를 잘못 정하면은 문제는 뭐죠?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린다? GPU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 오래 걸리면 또 시간이 왕창 느려지죠. 근데 뭐 옵티마이즈 자체를 막 파고드는 건 수학적으로 뭐 하실 분은 하시고 그게 아니고 얘를 사용하실 분은 이런 옵티마이즈가 제일 좋다더라 만 기억하셔갖고 그걸 이제 쓰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2장을 마쳤고요. 예, 혹시 질문 중간에 뭐 다 하셨다고 보고 자, 숙제를 이제 오늘 3장 오늘 뭐 나가는 때까지 나갈 텐데 못 나가면 3장 어떤 실습들을 미리 수행해 보시고 치시했으면 지난번에 했고 숙제 하나 중간에 냈죠 제가 손으로 이제 숫자를 쓰셔갖고 여기 그 모델 만드신 거에다가 해서 잘 맞추는지 약간 좀 이상하게도 좀 써보시고